안녕하세요. 내 피부에 날개를 달아줘. 저희 2019년에 처음 방송이죠. 방송입니다. 네. 저희가 언제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가 딱 방송 시작한 지 오늘이 아마 1년 되는 날일 거예요. 네네. 작년 2018년 1월 11일에 첫 방송했으니까. 그렇구나. 홍 박사님이랑 제가 한 가을부터 좀 하다가 본격으로 이렇게 시작한 게 맞다. 살 빠졌다고요? 진짜요? 네. 저도 좀 다이어트 10년 맞아서 하고 있는데 러블리 언님, 저는 어떠신가요? 오늘 유난히 살 빠져 보이는데. 저도 열심히 10년 맞아서 우리 새해 인사 안 했다.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10년 인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 했어, 그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끝나면서 우리 제대로 인사하는 걸로. 코코다스님이 저는 오늘 보름달 같다고. 진짜? 예. 제가 정말 절치부심하고 다이어트를 해야겠어요. 저 1학년 때 별명이 다 보름달이었어요, 실제로. 진짜? 이름과 상관없이. 보름달. 그 보름달 빵이 있는데 친구들이 그거 보내주셔서. 내 앞에서 보름달 빵 얘기하는 거야. 우리 때도 우리 때 그거 얼마였더라? 보름달 빵이? 300원 했었나? 지금은 한 1,500원 하죠. 그래요? 편의점에서. 아직도 나와요? 그럼요. 대박. 나 초등학교 때부터 있던 건데. 베스트 빵이죠. 오. 진짜 다이어트 동그랗다니 좀 충격이네요. 저도 2019년 그러면 새해 목표를 다이어트? 한 3kg 정도 빼지 마. 다이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때 그 선물해 준 거 다 먹었어요? 저 다 먹었죠. 젤리? 다 먹었죠. 3칼로리 네. 짜리? 4칼로리짜리? 네, 그 원장님이 그거 효과 없어요? 저 다이어트 열심히 하라고 그 곤약 젤리 있잖아요. 여러분 작년에 되게 유행했던 거. 그거를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니, 곤약 젤리 말고 우리나라 국산 버전. 국산 버전. 국산 버전에 되게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젤리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하나 효과가 먹으면 없네. 효과가 없네. 아니에요. 효과 봤어요. 아닌 것 같은데 저 댓글 보니까. 제가 한 번에 하나씩이나 혹시 한꺼번에 3개씩 먹은 거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 얼려서 한 5개씩 먹고 자고 막 이러니까 진짜? 살이 쫙 빠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다이어트는 열심히 운동하고 운동. 좀 덜 먹고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딱 오늘부터 오늘 시작 한번 해볼까요? 요즘 겨울철 되면 그 레이저 시술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이제 많이 받기 때문에 기다렸다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레이저 치료를 하고 나면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치료를 왜 하는지는 뭐 병원에 설명 잘 듣고 하시니까. 근데 그리고 또 요즘 워낙 검색해서 다 찾아보잖아요. 근데 이제 하고 치료를 받고 나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물론 병원에서 설명을 잘 해주시긴 하지만 또 이제 듣고 나면 집에 가면 또 잊어버리죠. 그렇죠. 또 뒤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다 하얗게 까먹어요. 근데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설명을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다음에 와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면 되게 실제로 그렇고 저도 어디 가서 설명 들으면 적어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건을 사더라도 아니면 뭐 딴 데 것들 이렇게 상담을 받거나 그러면 집에 가면 또 잊어버려서 뭐라 그랬더라 막 항상 그래요. 그렇죠. 네. 상담 받아도 이게 좀 생소하다 보니까 그쵸. 집에 가면 잊기가 쉽죠. 그러니까 설명하는 사람들은 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 가끔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해도 좀 어렵고 그렇죠. 낯설니까 그냥 확실히 뒤돌았으면 잊어버린다고. 집에 가서 이제 뭐 차 타고 집에 운전하고 막 이렇게 가서 딱 하면 뭐라 그랬더라 막 이러고 이제 심지어는 예약 날짜가 언제였지? 날짜도 헷갈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궁금한 시술을 받으셨거나 했는데 궁금한데 가서 또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하면 한번 방송 한번 쭉 한번 재미 삼아서 한번 쓱 보시면 이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생각 날 수 있게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했거든요. 네. 이제 레이저 치료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한번 이 주제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 유튜브 방송 보고 블로그에 정리해 놓으신데 블로그 주소가 어떻게 돼요?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나도 내 방송 한 거 다 정리 안 해놨는데. 올리브님은 유튜브 방송을 다 블로그에 내용 정리하시나 봐요. 그러시나 보다. 와 대단하시다. 감동이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은 레이저를 이제 받으면
레이저가 이제 에너지가 이제 피부에 이제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제일 흔한 게 빨개지는 거, 그렇죠? 붉어지고 붓고 좀 딱지도 생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오는 증상이 일단은 붓거나 빨개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냉찜질. 냉찜질. 병원 가서 레이저 하고 나서 찬 거 얼음 얼려주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냉찜질 하고, 근데 이제 뭐 2시간씩 오래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일정 시간은 대개 한 20-30분 정도 하는데 20-30분 정도 하고 집에 가면 또 이제 가는 동안에 화끈화끈 열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얼굴이 좀 붉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서도 그냥 냉찜질을 계속 하시면 돼요. 근데 얼음을 계속 대고 있으면 오히려 또 안 좋으니까 좀 됐다가 떴다가 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얼음을 좀 댔다가 차가워지거나 좀 이렇게 진정이 되면 조금 띄었다가 네. 또 이제 한 2-3분 있다가 또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냥 그 냉동실에 있는 각 얼음을 비닐봉다리에 딱 넣어서 네네. 그냥 한 바퀴 이렇게 딱 좀 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고, 그럼 언제까지 하느냐? 계속 하고 띄었다가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얼음을 떼고 나서도 한참 지났는데도 열이 안 오르면 그럼 그때까지 하시면 돼요. 붉어짐이 좀 가라앉았을 네. 때까지.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 같으면 요즘 이렇게 딱 하면서 스카이캐슬 좀 보면서 이렇게 스카이캐슬 보시나요? 봐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정말 지금 잠깐 사담이지만 스카이캐슬 정말 명작입니다. 최고 재밌어요. 그리고 전개가 너무 빨라가지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혹시 거기에 나오는 김주영 선생님 있잖아요, 원장님. 네네네. 잠깐 성대모사 가능할까요? 나 못하지. 당연히 못하지. 요즘 모르면 대화가 안 됩니다. 맞아요. 워낙 JTBC에서도 역대 최고 시청률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흥하고 있는 저는 드라마죠. 그게 JTBC인지도 몰랐어. 그 공중파인 줄 알았어요. 봤더니 JTBC더라고요. 워낙 시청률이 공중파 같이 높으니까 다들 공중파인 줄 알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냉찜질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피부 장벽이 약화가 돼요. 피부에 에너지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일시적으로, 항상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손상이 되기 때문에 피부가 약간 민감해지는 거죠.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레이저 많이 하면 피부가 얇아져. 그쵸, 들어봤어요. 너무 많이 들어봤지. 네, 너무 많이 들어봤죠. 너무 와닿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아니 왜 피부가 왜 얇아지는데? 자꾸 시술을 하다 보니까 피부 장벽이 약화되죠. 그게 무슨 이렇게 저는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그 통나무를 대패로 이렇게 깎아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얇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회복은 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쵸? 피부 장벽이 일시적으로 이제 약해지기 때문에 따갑기도 하고 건조하기도 하고 좀 예민해지고 하니까 그거를 피부가 얇아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게 영구적으로 정말 되게 오래 지속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고 일주일 이내 정도로 일시적으로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피부 타입은 제가 여태까지 얘기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피부 타입이 예민한 센시티브한 사람이 피부를 가진 분이 레이저를 받았어요. 근데 또 매일 막 쿠션 바르고 막 화장 이중 세안 하고 막 그러면 안 그래도 레이저 받아서 피부가 좀 일시적으로 약해졌는데 장벽이 계속 화장하고 지우고 화장하고 막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굉장히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이제 사람들이 레이저 받으니까 피부가 엄청 얇아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좀 되게 그렇죠. 잘못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피부가 얇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레이저 후에 어떤 피부 장벽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고 그다음에 피부 타입에 맞게 관리를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이제 그 얘기를 초반에 많이 다룰 건데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 받은 다음에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세라마이드 성분이 좀 함유된 거나 콜레스테롤 성분 들어간 보습제, 거를 적절한 보습제를 발라줘야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저는 세안이고 세안을 과하지 않게. 오케이.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레이저 치료를
그게 가장 그 피부 장벽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네. 사실 그런 생각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레이저를 받아서 예민해지면 무슨 생각하냐면 재생크림을 발라야 되나? 맞아요. 재생 관리를 받아야 되나? 재생크림에 목숨을 걸어요, 진짜. 제가 원장님 손바닥에 있는 것 같아요. 재생크림에 목숨을 거는데 그게 아니고 네. 역시나 레이저를 받고 나서도 보습. 세안과 보습.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걸 한 번 또 강조하고 싶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슬라이드도 소위 재생크림, 앰플을 꼭 발라야 할까? 피부 장벽이 일시적으로 약화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변 제거를 통해서 또는 점 빼고 나면 거기가 이제 상처가 딱 생겨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레이저 치료는 인위적으로 상처를 만든 다음에 회복될 때 정상적인 세포로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병변 제거를 통해서 표피가 제거된 상태인데 과연 여기서 어떤 예를 들어서 막 그런 재생크림이라든지 뭔가에 케미컬 어떤 더 화학적인 요소를 가하는 더 발라주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걸 꼭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점을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표피가 이제 다 점이 있던 데가 다 날아가고 표피가 다 날아가고 여기가 그러니까 상처가 생겼어. 네. 레이저로 인한 상처가 생겼어요. 그럼 점을 뺐으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발라야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방송을 해야 된다니까. 잘 생각. 저 분명히 점 제거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선크림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 점을 뺐어요. 근데 여기서 상처가 생겼어. 거기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어떡하려고 상처가 생겼는데. 더 장벽이 약해지겠구나. 이물질로 작용해서 오히려 염증이 더 심해지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러니까 점 뺀 상처가 있는데 그 위에 자외선 차단제 막 하얀 거 떡지떡지 껴갖고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너무 싫어요. 왜냐면 그거 힐링 오히려 훨씬 더 방해가 오히려 돼요. 재생을 방해하는 요소구나. 뭐 재생크림 추천해줘요. 저 추천 안 해요. 재생크림 바르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원장님 그거 아세요? 그것도 좀 있으면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네. 이 상태에서 어떤 케미컬 인그레디언트를 꼭 바를 필요가 있을까라는 걸 꼭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실제로 재생크림이나 앰플 때문에 트러블 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어요. 왜냐면 아까 레이저를 받으면 피부 장벽이 약화됐다 그랬죠. 네. 그리고 평소 때도 예민한 사람인데 피부 장벽이 약화됐는데 거기에 화학적인 요소를 더 추가했어요. 바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예민하게 트러블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초록색이라 글씨가 내가 초록색으로 해서 이게 잘 안 보이는구나. 확대 좀 시켜주세요. 죄송합니다. 근거가 불확실한 재생크림보다는 차라리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성분이 충분히 포함된 단순한 성분의 보습제가 훨씬 더 안전하고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원장님 근데 저희 질문이 있었는데 그러면 점 빼고 자외선은 어떻게 막나요? 라고 동희님이 질문 주셨어요. 이게 그 자외선을 꼭 쏘인다고 해서 무조건 그 자리에 색소 침착이 생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피하면 되죠. 정말 좋은 방법인데 그냥 물리적으로 가려도 되고 요즘은 다 상처엔 그거 라디오 광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상처에 네? 띵띵띵 덤덤 디오덤 디오덤 다 바르잖아. 다 붙이잖아요. 네. 그래서 점 뺀 상처에 그냥 그 테이프 붙이면 돼요. 그래서 재생크림이 무조건 필요 없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렇죠. 굳이 그렇게까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 비싸게 돈 주고 막 사가면서 재생크림을 발라야 된다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확대해 주세요. 여기 예담 씨 좀 더 비켜주세요. 네. 오케이. EGF랑 PDRN 제가 써놨는데 EGF랑 여기 있구나. EGF랑 PDRN 이 성분, 특히 EGF 성분은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다른 엉뚱한 쓸데없는 재생크림 바르지 말고 재생크림 바르고 디오덤 붙이면 안 돼요. 디오덤 좀 있으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재생크림이나 이런 식으로 뭔가를 쓰시려면 꼭 EGF 성분 들어가 있는 걸 쓰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에피థelial growth factor거든요. 에피థelial growth factor의 약자인데 저거는 정말 힐링을 잘 시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병원에서 그러니까 EGF는 우리나라에서 대웅제약에서 이제 오리지널 그 원료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 엄청 비싸요. 그래갖고 그렇죠. 네. 되게 엄청 그때 한 그램당 가격이 나간다고. 그래서 하셨죠? 이제 그 병원에서 쓰는 건 스프레이형이 있거든요. 칙 이렇게 이제 스프레이식으로 뿌리는데 칙 한 번 할 때마다 10,000원씩이고요. 원가가 진짜로. 와. 그게 하나가 한 60만 원 정도 되는데 칙칙 이거 한 60번 할 수 있거든요. 60번인가 100만, 그러니까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대웅제약에서 나온 그 EGF가 들어가 있는 연고가 하나 있어요. 그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데 세살 연고인가 순살 연고인가 세살 연고인가? 아 나 잊어버렸다. 세살이었던 것 같은데 세살 난다고 네, 광고하면서 네네. 네. 그 연고를 그게 거기에 EGF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그거 맞아. EGF 세살 연고. 네, 저게 저 정도 바르시는 건 의미가 있고 만약에 상처 부위에 그렇지 않은 EGF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 EGF를 바르는 게 가장 의미가 있다. 이렇게 PDR에는 연어 주사라고 해서 요즘 많이들 알고 있는데 그거는 병원에서 주사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 치료는 의미가 있고 그 외에 재생크림은 제 생각에는 그닥 쏘쏘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그초야.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 이제 여기 나오는데 자외선 차단제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하도 이제 레이저 한다면 무조건 자외선 차단제를 막 바르라고 막 너무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열심히 바른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센시티브한 사람도 레이저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레이저를 받았어요. 예민한 사람들이. 그럼 이제 병원에서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셔야 되고요. 막 이래서 맞아요, 집에서 강조하세요. 열심히 발랐어. 그럼 지울 때 어떻게 할 건데? 다시 또 피부에 자극이 가는구나. 네, 피부 장벽이 굉장히 약해진다고요. 그래서 사실 시술 후에 자외선 차단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발라야 된다 이런 문제 아니에요. 생각보다 되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피부가 더 예민해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이저 받으면 피부 되게 얇아져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R타입 저항성, 그러니까 평소 때 뭐 아무거나 발라도 별일 없이 다 그냥 잘 지냈던 R타입의 경우는 문제 없어요. 그냥 병원에서 시키면 되는데 민감성이 센시티브 타입은 자외선 차단제 사용 후 세안할 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피부 장벽이 계속 약해지면 레이저해서 약해지고 세안하다 약해지고 또 다음 주에 가서 또 레이저 받고 또 약해지고 그러다 어느 순간 확 뒤집어져서 저 레이저 받고 피부가 완전 뒤집어졌어요. 뭐 피부가 엄청 얇아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막 흑흑흑 울고 막 난리 나는 경우 생각보다 많거든요.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레이저 하고 났을 때 자외선 차단제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다. 그럼 내 피부 타입은 어떤 타입인지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센시티브한 타입이다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는 나는 충분히 못 바르니까 레이저 하고 나서 되게 조심을 해야 되겠다. 외출도 좀 자제해야 되고 모자를 쓰고 다닌다든지 어떤 피지컬하게 뭔가를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려야 되겠다. 또는 비타민C 앰플 같은 걸 쓰면은 자외선 차단제 그러니까 그 항산화 효과 때문에 어느 정도 자외선 차단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우회적인 어떤 방법으로 그 자외선 차단의 효과를 얻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피부과 시술을 하신 선생님께랑 잘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자외선 차단제 발라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쵸. 제가 오늘 그러면 그 선생님이 선수가 아닌 거지. 레이저 시술 후 전문가가 아닌 거지. 찾아보면 열의 9이 자외선 차단 관리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피부 타입을 보면서 환자를 보게 되면. 이제 무슨 말인지 다 좀 이해를 하실 거고요. 네. 저희 그동안 제 방송 보시고 여기 우리 방송에 많이 들어오셨던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또 민감성 타입에서는 특히 더더욱 보습제가 특히 더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그냥 애매한 재생크림 이런 거 바르지 말고 차라리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성분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보습크림을 바르는 게 훨씬 더 좋다. 그 다음에 세라마이드는
피부 재생에도 충분히 도움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참고로 세라마이드가 피부 노화와 관련이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피부 장벽을 통과해서 표피, 진피까지 들어갔을 때 얘기인데 실제로 세라마이드가 거기까지 못 들어가요. 그렇죠. 일반 화장품으로는 진피까지 도달하기가 만약에 어렵죠. 아주 습진이 심하거나 상처가 심한 경우에 그걸 바르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네.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게까지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 피부 노화까지 막 생각하면서 걱정해가면서 바르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 자, 다음에 이제 애프터 케어를 하는데 이제 좀 어렵죠. 막 제가 영어로 막 써놔갖고 이거는 표피나 진피 피부를 이제 태워서 없애는 치료, 태우지 않는 치료, 그다음에 IPL, 뭐 울세라, 슈링크 뭐 이런 걸 하이프라 그러고, 그다음에 고주파, RF, 멀티니드라. 그러니까 이런 치료를 각각에 제가 다 짚어드릴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질문을 많이 받는 것보다 제 이제 강의가 좀 많아질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 뭐 질문 많으면 또 한 30분 더 하지 뭐.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EBD라는 게 에너지 베이스드 디바이스라 그래서 네. 고주파든 레이저든 전기든 전기가 고주파 들어가는구나. 뭐 초음파든 뭐든 하여간 에너지를 이용해서 피부를 치료하는 장비들을 에너지 베이스드 디바이스에서 약자로 EBD라 그래서 에너지 베이스드 디바이스를 이용한 시술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시술후에는 항상 홍반, 화상, 색소 침착, 흉터, 물집, 수포, 그러니까 물집 이런 것들이 항상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잘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실수를 원장님들이 잘못해서 실수를 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는 단순하게 너무 쉽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검증되신 분한테 치료를 받으시기를 추천하는 이유인 거예요. 자, 어블러티브 레이저 트리트먼트는 뭐냐면 표피나 진피 일부를 태워서 날려버리는 거. 전 빼면은 구멍 빵 나죠. 그렇죠. 빨갛게. 흉터 때문에 진물도 나고 흉터 때문에 레이저 박피해도 여기 표피 다 날아가니까 네. 다 태워서 쉽게 얘기하면 태워서 없애는 거. 그럼 이제 뭐 편평사마귀 뭐 이런 것들을 다 레이저 박피해서 다 태워서 없애는 거를 네. 어블러티브 레이저 트리트먼트를 하는데 아까 이제 땡땡땡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분명 나왔어요. 공개합니다. 듀오덤. 대표적인 게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이해하기가 쉬우시니까. 그쵸. 비롯한 재료를 이용해서 그냥 밀폐요법 붙여버리는 거야. 딱 전뺀 자리를 딱딱딱딱 붙이잖아요. 근데 일주일 이상 부착하면 안 돼요. 왜요? 왜냐하면 일주일 이상 얘를 바르게 되면 마찬가지 피부 장벽이 회복이 더뎌지기 때문에 피부가 훨씬 회복이 오히려 그 이후부터는 붙이면 회복이 더 더뎌져요. 정말요? 네, 맥시멈 일주일 이상 붙이지 마시고 네. 그 다음에 또 이 듀오덤을 비롯한 이런 그 접착해서 붙이는 이런 밀폐요법 드레싱 재료들에 대해서 접촉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듀오덤 붙인 자리가 대개는 병원에서 네모나게 이렇게 잘라주잖아요. 동그랗게 이렇게 고기를 딱딱 붙이면 그 모양대로 알러지가 올라오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알러지 생각보다 오래가고 색소 침착도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어요. 병원에서 이거 일주일 동안 잘 붙이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막 가려워 죽겠는데 네. 난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붙이라 그랬으니까 꿋꿋하게 참고 계속 붙이고 있다가 오히려 알러지가 확 나타났는데 일주일 있다가 띵 나타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가렵거나 불편하면 일단 병원에 가세요. 네, 가렵거나 불편하면 무조건 병원에 일단 가셔야 되는 거예요. 피부과에서 아무리 일주일 권장을 했더라도 너무 내 피부가 간지럽다 하면 빼는 게 맞는 거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한 이틀 있다 경과 보러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바빠서 못 가실 수도 있고 하면 붙여 놓으시는데 일주일 있다가 너무 가렵거나 문제가 되면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3M 살색 테이프가 뭐냐 하면 듀오덤은 완전히 아시겠지만 비닐처럼 돼 있어서 공기가 안 통하거든요. 그냥 딱 완전히 밀폐가 돼요. 근데 이거 해보신 분들 아시겠죠? 그 붙인 자리가 노랗게 뜨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진물이 나오죠. 진물처럼 노랗게 뜨는 거 본 적 있죠? 그럼 그렇게 노랗게 뜨는 상태가 이건 너무 쉽은데 좋을까 나쁠까? 좋아요. 왜냐하면
그거 좋았으면 내가 왜 물어봐? 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지. 할 말이 있습니다. 해도 될까요? 해도 돼. 제가 오늘 웃긴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받고 많은 검색을 해왔는데요, 원장님. 그 진물이 나는 게 오히려 천연요법처럼 좋은 이렇게 피부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재생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고 내가 붙이고 있는 게 좋다고 내가 오늘 사진 하나 내가 뽑아갖고 왔는데 여기다 오늘 못 넣었다 바빠갖고 저는 그렇게 읽었는데 3M 저 테이프요. 저 3M 테이프는 공기가 통해요. 그래서 그게 짓무르지 않고 되게 뽀송뽀송하게 유지가 돼서 큰 상처 말고 간단하게 전 뺀 상처는 듀오덤보다 저게 더 낫고요. 외부 쪽에서는 꿀팁. 약간의 방수도 되고 그 위에 파운데이션 메이크업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색이 좀 그리고 듀오덤은 비슷하죠.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가리기가 힘든데 얘는 그 위에다 메이크업 하면은 충분히 가릴 수가 있어서 3M 방금 보였던 거 심플하잖아요. 3M 그 살색 테이프 전 뺀 자리 거기 붙이면 훨씬 더 좋아요. 그럼 듀오덤보다 전 뺐을 때나 다른 이런 자리에서는 레이저 치료 받았을 때 3M 붙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이저 상처가 큰데 말고 그쵸. 간단하게 몇 개 뺀 데는 그냥 3M 테이프 붙이시면 돼요. 국소 부위에만. 꿀팁이다. 저도 듀오덤 쓰면요, 원장님 화장할 때 너무 신경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3M 테이프 붙이면 좋다니까. 좋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이거 넣었나? 사진은 안 넣었구나. 하지만 설명으로. 네. 아까 노랗게 뜨는 게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상처는 운드는 여기다 제가 썼는데 썼나? 썼다. 여기 맨 밑에 확대 아기 기저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앞에 보면 not too dry, not too wet. 이게 뭐냐면 너무 축축해도 안 되고 바싹 말라서 드라이업 돼도 안 돼요. 보송보송하게. 항상 약간 촉촉하게 유지가 되어야 운드 힐링이 힐링이 좋아요. 그래서 듀오덤을 붙인 다음에 노랗게 뜨고 그게 되면 그 듀오덤이 흡수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진물이 나오면 굉장히 흥건해지거든요. 네. 그러면 완전 축축해지면 운드가 다 녹아서 다 떡이 되면서 막 녹아서 엉망이 돼버려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한 시기에 바꿔줘야 돼요. 적절한 시기에 바꿔줘야 되는데 너무 흥건해지기 전에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피부과의 배신. 왜 배신이요? 제가 다녔던 곳은 일주일 동안 떼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 저는 진물이 났는데 참았거든요. 바꿔야지. 그래서 항상 not too dry, not too wet. 너무 촉촉해도 안 되고 바싹 말라 있어도 안 되고 아기 기저귀처럼 포송포송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자, 그러면 이게 오클루시브 드레싱 머티리얼 밀폐요법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것만 알아도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되는데 집에서 이제 다쳤을 때라든지 아이가 다쳤을 때 뭘 발라줘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뭘 붙여줘야 되지? 자, 그럼 듀오덤 말고 또 다른 이 붙이는 거에 양대 산맥의 어떤 그 광고도 많이 나오는 그게 뭘까? 여기 있는데. 메디폼이요. 메디폼. 네. 메디폼이랑 듀오덤이 사실 양대 산맥이죠. 그쵸.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자, 보면 메디폼은 제가 뭐라고 썼냐면 스폰지. 실제로 이렇게 스폰지처럼 생겼잖아요. 네. 듀오덤은 하이드로콜로이드라 그래서 약간 필름처럼 돼 있어요. 비닐 필름처럼. 자, 그러면은 스폰지가 흡수력이 좋을까? 아니면은 그 필름 하이드로콜로이드 필름이 흡수력이 좋을까? 필름이요. 여기 있잖아. 원장님, 저도 오늘 지금 생방송이라 처음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상상을 해봐. 스폰지가 흡수를 더 많이 하지, 물을. 저희가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예나 씨가 문과 나오셨어요. 네. 얼른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메디폼이 흡수력이 좋아요. 메디폼, 그 다음에 듀오덤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CGF, 두꺼운 거, 얇은 거, 엑스트라 틴. 그래서 이제 당연히 흡수력은 두꺼운 게 흡수력이 좋겠죠. 엑스트라 틴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듀오덤은 엑스트라 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흡수력이 제일 떨어지고 그 다음 중간께 듀오덤, CGF, 흡수력이 제일 좋은 게 메디폼. 자, 다쳤는데 점을 뺐거나 시술을 받았는데 진물이 막 철철 나. 그럼 뭘 붙여줘야 될까? 메디폼. 그렇죠. 근데 진물은 별로 안 나고 그냥 웬만해.
그러면은 듀오덤 중에 익스트라 틴. 네. 근데 그 중간 그냥 약간 막 철철 나지는 않는데 약간 흥건하게 좀 묻어 있어. 그렇다면 CGF. 이렇게. 그러면 그 원리는 어떻게 그러면은 예담 씨도 어떤 상상을 했어요? 아기 기저귀를 상상했지. 그렇죠. 어떻게 하면 흡수가 더 잘 돼서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줄까? 이 고민을 진물이 해야 많이 되는구나. 안 나왔는데 메디폼을 붙이면 너무 바싹 마르겠죠. 얘가 네. 다 뺏어 먹어버리니까. 그러면 너무 말라서 too dry가 되니까 안 좋을 거죠. 그쵸. 근데 진물이 많이 나는데 엑스트라 틴을 붙이면 웨트가 되니까 너무 축축해지니까 안 될 축축해지니까 거고. 또 안 좋고. 그래서 항상 그 정도 상태를 보고 아기 기저귀 드레싱 하는 거 상처의 드레싱 밀폐요법은 아기 기저귀야. 비온 뒤에서 아기 기저귀라고 생각했어.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뭘 붙일까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절대적으로 딱 이거다 이게 아니라 상태를 보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판단은 병원에서 해주셔야 되는 건데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야, 중요한 거 하나 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식, 이제 시술로 넘어가서 우리 레이저 토닝 되게 흔히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레이저 토닝에서 가장 주의사항은 일시적으로 피부 장벽이 약화가 돼요. 그래서 미리 다 말씀드렸죠. 세안 과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중 세안하면 안 되고 보습제 잘 발라줘야 되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성분 꼭 확인하고 재생크림 앰플은 꼭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 뭐 해도 좋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네. 그 외 앰플은 바이타민 C 앰플 괜찮을 것 같고 특히 기미 치료 목적으로 레이저 토닝을 받은 경우는 트랜사믹 애시드라고 도란사민이라고 트란시놀 도란사민 아시는 분 많은데 그 성분으로 바르는 그 제품이 있어요. 그것도 발라주면 도움이 되겠죠. 자외선 차단제 어렵죠.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만 스킨 타입, 피부 타입에 따라서 주의해야 되는. 그렇죠. 민감성 피부가 그렇죠. 또 이런 화학적 차단제를 바르면 더 예민해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좀 이제 아주 좀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인데 네. 레이저 토닝 받고 좁쌀 여드름이 쭉 올라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손만 안 대면 일주일 지나면 저절로 없어져요. 그리고 또 레이저 토닝 시술을 받는 과정 중에 대개는 이제 10번 정도를 진행하게 되는데 네. 시술 과정 중에 색소가 혹시나 진해지는 현상이 거울을 봐서 나 시술 받는데 오히려 좀 더 진해지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병원 가서 저 진해진 것 같아요 라고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치료에 되는 과정이 아니라 레이저 치료가 내 피부 상태보다 강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으면은 레이저를 치료를 그 강도를 줄이거나 간격을 넓히거나 어떤 그런 식의 좀 조절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꼭 그거를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사진을 저희는 2주 간격으로 정말 많이 찍거든요. 항상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원장님들한테 전에 찍은 사진이랑 오늘 사진이랑 비교해 주세요. 그래서 비교 사진도 보시고. 그다음에 꼭 이게 이런 경우가 잘못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치료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이라면 이 상황이 감지가 되면 얼마든지 대처를 해서 좋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거에 대한 건 아셔야 돼요. 나아지는 과정이 아니니까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자, 그럼 레이저 토닝은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이제 검버섯이나 주근깨를 이제 이런 레이저 토닝 같은 거 딱지 안 생기면서 천천히 치료가 되는 건데 검버섯 주근깨는 레이저로 태워서 딱지가 딱 앉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딱지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딱지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시술 후 세안을 하면 안 된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안도 안 하고 완전 막. 오, 그랬어요? 옛날에. 얼마나 옛날에? 아주 옛날에.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세안하셔도 돼요. 네. 다음 날부터 세안할 수 있는데 단 거품으로만 부드럽게 물기 닦을 때는 톡톡톡. 그거 조심하고. 딱지가 먼저 떨어지는 상황은 좋진 않아요. 지가 알아서 떨어지는 상황이 좋아요. 자연스럽게 탈각되는 게 제일 좋구나. 오, 고급진 표현. 자연스럽게 탈각. 나는 지가 알아서 떨어지는 막 이러는데. 역시 문과는 달라. 상당히 고급진 표현을. 네. 어쨌건. 그래서 저는 딱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 딱지가 뭐야.
가피 막 이런 말 써야 되는데 크러스트 막 어쨌건 딱지가 네. 있는 상태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갖고 하얗게 자차 성분이 떡지떡지 끼어 있고 막 이런 상태는 정말 안 좋아요. 네, 그건 오히려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딱지 떨어진 다음부터 사용. 이거 중요하다. 차라리. 네네. 또 자외선 차단제 지우다가 막 문대다가 또 딱지 다 떨어지고 별로 안 그쵸. 좋아요. 클렌징 하다가. 그래서 햇빛에 노출되는 건 딱지가 있는 상태에서 햇빛에 많이 나가는 건 사실 좋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피지컬 블럭이라고 하는데 마스크, 모자 아니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 되도록이면 자외선 차단제는 이렇게 막 덕지덕지 바르지 말자.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전 뺄 때는 살을 태우기 때문에 상처가 탁 나잖아요. 네. 근데 검버섯이나 주근깨를 뺄 때는 상처는 안 나고 그 색소 부위만 딱지가 딱 이쁘게 앉거든요. 바싹 말라서 그 위에다 그냥 디오더만 붙여도 되는데 단 그렇게 해서 붙였을 때는 마른 상태에서 그냥 붙인 거잖아요. 3일에서 5일, 4일 또는 그 이상도 계속 붙이고 있다가 네. 딱 띄면 그 딱지가 그 디오덤 끈끈이에 붙어갖고 알아서 같이 딱 떨어져 나와요. 그게 제일 이상적인. 그게 제일 베스트죠. 만약 하게 좋다, 되면. 좋다. 네네. 그런 방법도 이제 이게 붙이면 좀 간지럽기도 하고 뭐 약간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렇게 관리하실 수 있으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시술 후 열감은 2시간까지 갈 수 있긴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냉찜들 얘기했었죠. 네. 그 다음에 일단 수포가 올라서 물집이 생겼어. 그러면 일단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왜요? 이거 수포에 대해 이 물집 세핀 거 치료해야죠. 안 그러면 혹시 케어가 잘못되거나 2차 감염이 되면 흉터 생길 수 있으니까 흉해질 수 무조건 있으니까. 수포가 생기면 일단 달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어려운 거 났다. 피코세컨 레이저. 요즘 피코 레이저들이 되게 이제 많이 핫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데 보통 이게 피코 레이저는 조금 아셔야 될 게 색소 치료용 일반 플랫 핸드피스가 있고 모공 흉터 주름을 치료하는 프랙셔널 핸드피스가 있어요. 두 개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색소 치료용 플랫 핸드피스는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러지? 그냥 평평하게 빛이 나가는데 프랙셔널은 이렇게 볼록 렌즈들이 다 있어갖고 보이시나? 보인다. 볼록 렌즈가 미세하게 있어서 네. 왜 햇빛에 돋보기 이렇게 모여갖고 이게 먹지 태우는 거 많이 옛날에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포커싱이 돼갖고 빔을 종이에다 쏘면 이렇게 평평하게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그 돋보기 이렇게 포커싱이 돼서 쏘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강력하게 부분적으로 에너지가 들어가는 그래서 모공 흉터 이런 걸 치료하는 거고 이건 일반 색소를 치료하고 하는 건데 이걸 저희가 왜 여기서 얘기를 하냐면 반응이 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반응이요? 어쨌거나 피코 레이저를 요즘 받으면 질문 많이 받는 건데 좁쌀 여드름이 잘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레이저 토닝 시술 받은 것보다 더 흔하게 그리고 더 세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피코 레이저 받았는데 좁쌀 여드름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일주일만 지나면 알아서 좋아지고요. 이런 경우에 오히려 결과는 더 좋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진짜요? 네.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손만 대지 말고. 근데 이제 좀 너무 가렵고 너무 심하다 싶으면 그거는 병원에 가서 치료하시면 되는데 약 처방을 받으실 수도 있고 이게 이런 물집 이런 좁쌀 여드름이 심하면 낮은 용량의 스테로이드 약 처방을 받을 수도 있고 초음파 치료 받으면 금방 좋아지거든요. 초음파 치료 같이 병행하면. 그래서 이런 좁쌀 여드름처럼 생기고 예민해지고 가렵고 이런 현상이 생기면 일주일 내로 대부분 저절로 좋아지고요. 보습을 잘 해주면 되고 좁쌀 여드름 나는데 손 대지 마세요. 네. 어차피 저절로 좋아지는 거야. 손 대면 더 나빠져요. 재생크림 앰플 역시 꼭 필수는 아니다. 오늘 예담씨 필 받았네. 완전 고급진 표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필수는 아니다. 꼭 사용할 필요는 없다. 심하면 병원에서 알아서 이런 처방을 해주실 것이고 이런 치료를 받으시면 금방 좋아진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페테키아 펄프라는 뭐냐면은 피멍 드는 거. 미세하게 점점점점점점. 그러니까 핀으로 콕콕콕콕 찍은 것처럼 미세한 피멍 같은 게 들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아까 일반 이런 색소 치료에서는 잘 안 생기고 프랙셔널 치료 받았을 때 모공 흉터 주름색 이런 치료를 받았을 때 멍이 잘 멍이나 그러니까 왜 페테키아 점상출혈 그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얘도 일주일 내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좁쌀 여드름이 생겼다거나 이렇게 점상 출혈 같은 게 생겼다.
그거는 그냥 기다리시면 자연스럽다. 되는데 물집이 잡혔다. 그럼 빨리 병원을 가야 돼요. 반대로 물집 같은 경우는 일단 달려가라. 일단 병원으로 달려가자. 네, 그래서 근데 그 물집 수포를 뻗기면 절대 안 돼요. 왜요? 그럼 흉터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 그냥 수포는 그대로 두고 빨리 병원에 가고. 하지만 피코 세컨드 레이저로 인해서 발생한 수포는 흉터를 잘 남기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이거 피코 레이저는 알아봤고, 그다음 IPL. IPL은 옛날에 굉장히 많이 했죠. 네. IPL은 제일 중요한 건 열이에요, 열. 열감이 굉장히 세게 열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빛을 쏘이는 건데 굉장히 열감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냉찜질이 엄청 중요해요. IPL 받은 다음에는 무조건 가만히 있어도 뜨거운 게 열감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식혀줘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나 다 안 식었는데 계속 후끈후끈한데 이제 막 배드가 꽉 차 있고 막 하니까 이제 가셔도 됩니다 하고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좀 서운하겠죠. 그러면 가는 동안에도 계속 차에서 냉찜질, 집에 가서도 계속 냉찜질 해서 후끈후끈한 게 없어질 때까지 계속 냉찜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IPL은 냉찜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화장. IPL 받은 다음에 한 2, 3일 좀 지나면 딱지가 바싹 말라서 피부에 탁탁탁탁 달라붙는 느낌이 되거든요. 그래서 딱지가 말라서 피부에 딱 달라붙는 느낌이 나면 그때부터 화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피부가 딱지가 약간 수분을 머금은 것처럼 촉촉하면서 약간 흐물흐물한 그런 딱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탁 하면 벗겨지는 살 껍데기가 벗겨지는 느낌. 그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현이 딱 이거예요. 말라서 피부에 딱 달라붙는 느낌이 생기면 화장이 가능하고 그 전까지는 조심해야 되고 역시 자외선 차단제는 아까 설명드린 거랑 똑같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포가 발생하면 터뜨리지 말고 빨리 달려가라. 그 다음에 RF는 요즘 이제 써마지나 뭐 폴라리스는 옛날 거고 인트라셀, 시크릿 요즘 많이 이런 시술도 많이 하는데 네. 흉터, 홍조, 모공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노폴라라고 하는 건데 모노폴라가 써마지예요. 바이폴라, 모노폴라 뭐냐면 여기서 전류가 나가면 왜 그 등에다가 패드 되는 시술이 있고요. 패드 딱 붙여요. 그래서 여기서 전기가 일로 통해서 내 몸을 통해 갖고 이제 패드를 통해서 전류가 이제 그 기계로 그게 흐르게 되는 거고 바이폴라는 여기서 나오면 지가 알아서 여기서 쏙 가져가요. 그래서 얘보다 이제 모노폴라가 훨씬 더 깊게 가고 그쵸. 이게 대표적인 게 써마지. 그다음에 이제 니들 RF는 바늘로 이렇게 이제 피부에다 찌르면 요 바늘 끝에서만 이제 전류를 흘러서 이제 요 안에를 이제 피부 진피를 이제 치료하는 건데 어쨌건 이게 RF가 라디오 프리퀀시라 그래서 이제 전류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자, 전류를 이용하면 뭐냐면 피부에다 전류를 확 걸어주면 화상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전류를 걸어주면 각 조직마다 저항값이 다르기 때문에 저항값이 다른 부위에서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 열로 인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에 대해서 역시나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화상을 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써마지 한 다음에 써마지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써마지 한 다음에 발생한 가벼운 수포는 흉터를 잘 안 남기기 때문에 그냥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하지만 이게 작은 수포가 아니라 물집이 땡땡하게 잡혔다 그러면 이건 대박 위험한 거거든요. 고주파 RF를 시술했는데 땡땡한 물집이 잡혔다. 이러면 거의 90% 이상 흉터로 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이게 생기면 진짜 막 빨리 바로 네. 달려가셔야겠어요. 근데 이게 골 때리는 게 웃기는 게 시술 직후에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룻밤 자고 났더니 슬슬 생겨서 탁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시 수포가 발생되면 빨리 병원에 내원하고. 네. 근데 그러니까 라디오 프리퀀시니까 이 고주파 RF를 받아서 시술하면 냉찜질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왜요? 열이 올랐으니까 가라앉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치료의 목적이 열을 이용해서. 네. 그래서 진피 쪽을 단단하게 만들고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는 건데 기껏 데펴놨는데 시키면 효과가 다시 시키는 거니까 시술 효과가 떨어진다니까. 근데 딱 그 레이저 기기를 떼고 나서 생기는 피부 자극인데도 그래서 RF 시술한다면서는 냉찜질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자, 그리고 RF는 그다음에 그 고주파는 되게 재밌는 게 피부 장벽 약화는 레이저처럼 쉽게 발생하진 않고 오히려 장벽이 더 단단해지기 강화되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RF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선생님들 사이에. 한때 잊혀졌다가 다시 등장하는. 다시 등장. 자, 그다음에 헤어 리무벌.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제모하고 레이저로 제모하고 나서는 시술 부위에는 옷을 헐렁하게 입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막 이렇게 쓸리면 당연히 안 좋을 테니까. 따뜻한 정도의 물로 간단한 샤워는 다음 날부터 다 가능하고, 화끈거리는 경우는 역시 계속 냉찜질을 해주는데 차가운 보습 크림을 좀 냉장고에 넣었다 차갑게 해서 좀 발라주거나 냉찜질 계속하거나 알로에 겔 발라주는 게 좋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모 레이저 시술한 다음에 모낭염이 생길 수 있거든요. 털 네. 있던 자리에 볼록볼록 이렇게 막 올라올 수 있는데 모근이 레이저 에너지 때문에 열손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모낭염이 발생할수록 제모 효과는 더 좋을 수 있어요. 왜요? 뭐 잘 면역 반응이 잘 깨진 거니까 모근이. 근데 하지만 그게 너무 심한 경우는 병원에 가서 이제 상태를 파악해서 필요하면 처방을 받는 게 좋고. 근데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 느끼시기에 이 심한 경우는 어느 정도로 나타나나요? 그냥 봐서 그 털이 있었던 자리에 약간 빨갛게 볼록볼록 빨갛게 이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야 되나?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붉게 점 땡땡땡땡 찍혀져 있는 정도는 일반적인 모낭염인데, 네. 진짜 왜 여드름 난 것처럼 엄청 크게 올라오거나 크게 여드름 난 것처럼 올라오면 이제 그거는 좀 워낙 반응이 심하게 나타난 거기 때문에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낫겠죠? 네. 그리고 역시 제모 레이저는 화상, 레이저 에너지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모 레이저 받았는데 물집 생기면은 흉터 가능성이 높아요. 50% 이상. 50% 이상. 네. 빨리 그래서 병원에 제모 레이저를 내원해서. 받았는데 수포가 같은 피코 레이저 받았는데 수포가 생겼어. 그러니까 피코 레이저를 받았는데 물집이 생기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흉터 잘 안 생기니까 서로 저도 걱정 안 되고 환자분도 걱정할 필요도 없어. 써마지 했는데 약간 수포 조금 잡혔네?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제모를 했는데 수포가 생겼다. 대박. 깜짝 놀라서. 그 다음에 신기하다. 레이저마다. 왜냐하면 펄스 듀레이션이랑 이게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레이저는 롱펄스라 그래서 좀 이렇게 레이저 에너지가 그러니까 긴 시간이라 그래야 밀리세컨드로 해서 1000분의 1초 단위긴 한데 그렇지만 그게 롱펄스 레이저를 하거든요. 네. 롱펄스 레이저를 맞고 물집이 생기면은 그 흉터 가능성이 높고요. 숏 펄스니까 아주 짧은 펄스, 그러니까 피코 세컨드 같이 10의 9승분의 1초. 그런 것들은 그런 경우 그러니까 물집이 생겨도 흉터 잘 안 생겨요. 그래서 레이저에 따라서 물집이 생겼는데 레이저 종류에 따라서 걱정 한 개도 안 해도 되고. 어떤 거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경우 정상적으로도 생길 수 있으니까 환자분한테 전화가 오거나 하면 예를 들어서 피코 받으셨는데 물집 좀 생기셨대요. 됐어, 괜찮고 사진 좀 보내보시라 그래. 그다음에 이 정도면은 집에서 그냥 손 대지 마시고요.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도 오시는 게 나을 텐데 집에서 손 대지 마시고 편하실 때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목 롱펄스 레이저 썼는데 물집 생겼다는데 그럼 빨리 오시라 그래요. 회사라서 못 오신데 조퇴하고 오시라 그래. 그 정도예요? 네, 그렇게 하거든요. 정말 흉질 가능성이 크구나. 네네. 그래서 이제 레이저 종류에 따라서 수포가 생겼을 때 반응이 정말 달라요. 그렇죠. 저도 벨벨 반반님 말씀처럼 팔다리 쪽 제모하다가 그렇죠. 흉지면 진짜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펄스 다이 레이저는 혈관 레이저는 멍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포 생길 수 있고 색소 침착. 일단 수포 레이저 한 다음에 물집 생기면 빨리 가시는 게 제일 나아요. 왜냐면 이게 그냥 흉터가 안 생길 건지 아니면 좀 위험한 건지는 선생님들이 보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니까. 가장 정확한 진단은 각 피부과에 내원하셔서 확인받는 게 제일 정확하죠. 당장 가기 힘들면 사진이나 셀카라도 찍어서 그냥 병원에다 보내도, 요즘 다 병원 핸드폰에 카카오 플러스 친구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초음파 하이프는 이게 이게 요로 결석이 뭐냐면 요로 결석을 여기다가 왜 써놨냐면 이게 이해를 쉽기 위해서 초음파로 요로 결석 치료하는 거 들어봤죠? 깨는 거요? 네네. 저 했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네네. 그거를 이제 피부에 쏘는데 그 타겟을 피부
진피 아래쪽에, 그러니까 지방층 아래쪽에 있는 근막층에다 놓고 타겟을 놓고 쏘는 거예요. 되게 깊이 쏘네요. 그쵸. 근데 요로 결석에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결석에 있는 데는 맞춰서 쏘는 거고 다 마찬가지 같은 원리거든요. 네. 그래서 초음파를 집적해서 근막층까지 강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네. 그래서 얘는 원래 강한 에너지를 깊게 집적해서 빡 넣는 거기 때문에 하이프 받고 역시 수포가 생기면 어떨 것 같아요? 당장 달려가야죠. 얘도 달려가야 돼요. 강하게 쐈기 근데 때문에. 이게 흉터가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네. 이게 하이프 초음파가 뚜루룩 한 줄로 나가기 때문에 뚜루룩 해서 한 줄로 따다닥 수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뽁뽁뽁뽁뽁 해서 이게 쏙쏙쏙 들어가는 흉터가 생길 수 있어서 빨리 내원하셔야겠어요. 네, 진짜. 그거는 이제 스테로이드 병변 내 주사도 받고 치료도 받고 빨리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이프 받으면 신경 손상이 올 수 있는, 왜냐하면 깊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근막층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신경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기다리면 돌아와요. 영구적으로 되지는 않고요. 좀 회복이 좀 길죠. 짧으면 몇 주 안에, 아주 길면 몇 개월에 거쳐서 회복되기 때문에 혹시 하이프를 받았는데 이게 움직임이 좀 이상한다든지 그럴 수도,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건 이제 돌아오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를 이용한 치료는 일시적으로 피부 장벽이 약화되고 물집이 생길 수 있고 색소 침착, 멍 등등등이 생길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들이 정상적인 시술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술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 스님 병원에서 시술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피부과 선생님들은 뭐 레이저 수련 이런 걸 떠나서 수련 받을 때 온몸에 물집이 다 생기는 질환도 있고요. 네, 진짜 화상도 직접 많이 받고 그런 정말 그 수포와 이런 어떤 그런 부작용과 레이저를 받았을 때 생기는 부작용과 유사한 상황의 정말 최악까지 바닥까지 다 경험을 하신 수련할 때 산 분들이기 때문에 레이저 받고 이런 수포 생기고 하는 거에 대한 대처는 정말 확실해요. 다른 건 뭐 시술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런 대처는 정말 확실해요. 왜냐면 그 안 좋은 거에 끝판까지 다 보고 경험을 하고 수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 시술이 안전한 게 중요하고, 혹시나 이런 정상적인 시술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처 문제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님한테 제가 시술을 받기를 권해드리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술이나 레이저 시술에 대해서 주의사항과 어떤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와, 1시간 했다. 강의.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받을게요. 오늘 좀 더 해야 되겠다. 잠깐 물 한 번 마시고 한 박자 쉬고 갈까요? 한 박자 쉬고. 질문이 너무 내려가서서 질문 맨 이거부터 쭉 위에를 한번 올려봐 주세요. 그러면 첫 질문부터 원장님. 시너지 레이저는 멍이 생겨 효과가 좋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요즘 레이저들은 멍을 어떻게 하면 안 들게끔 시술을 하는 파라미터도 많이 잡혀 있고요. 시너지 맨 처음에 사이노쇼에서 시너지 나올 때도 우리 멍 안 들면서 치료 잘해 라는 컨셉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멍이 들어야지만 치료 잘 된다는 거는 잘못된 상식이다. 잘못된 건 아닌데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전, 5년 전, 10년 전인가? 그러니까 그 펄스타일 레이저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했고 막 멍들게 시술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요즘에는 멍 안 들게 하면서도 효과 좋게 잘 내기 때문에 아닙니다. 네. 그러면 박성민님 질문도 있는데요. 레이저 치료는 여러 번 하면 할수록 비례해서 더 좋아지나요? 병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기미 치료를 한다 그러면 차근차근 천천히 여러 번 해야지만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오히려 여러 번 하다 보면 에너지가 과하게 들어가서 색소 침착도 생길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과유불급. 그다음에 다 그런 게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모든 게 다 여러 번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적당히. 그다음에 오히려 과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색소 침착, 흉터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그다음에 질환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인데 질문이 이제 딸랑 한 줄이라서 그렇긴 한데 꼭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적당히.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아침 이슬님이 질문 주셨어요. 슈링크 200샷, 500샷 등등 많은 샷이 좋은가요? 저는 40대 중반이고 민감성 피부입니다. 하이프는 샷이 많을수록 좋죠. 근데 많을수록 좋은데 그것도 이제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모든 그런 슈링크를 비롯해 울세라 슈링크 이런 그 하이프 장비들이 에너지가 다 똑같은 거 아니거든요. 딱 그 같은 원리라도 좀 달라요? 아니 에너지 레벨이 그러니까 테레비 볼륨을 생각하면 돼요. 그 볼륨을 올리면 소리 크게 나오잖아요. 레이저도 세팅 올리면은 에너지가 엄청 세게 나가요. 볼륨 낮추면 소리 안 들리잖아요. 세팅 낮추면 에너지가 되게 낮게 들어가요. 네. 그러면은 그럼 살살 500샷 쏠 수도 있고 빡세게 200샷 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200샷이 좋나요? 500샷이 좋나요? 그럼 진짜 그걸 어떻게 대답해야 돼?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200샷을 하더라도 완전 세게 빡세게 그냥 화끈하게 하드코어로 200샷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네. 그러니까 같은 에너지를 놓고 따지면 샷수가 많은 게 좋죠. 근데 이제 또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그러면 난 200샷 만에 쇼부를 볼 거야 하고 엄청 올려서 세게 빡 쏴버리면 네. 부작용의 위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의 위험이 없는 정도의 에너지로 몇 샷을 쏘느냐 이제 이게 그 관건인데 물론 샷수는 많을수록 좋아요. 하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서 슈링크나 이런 하이프를 비롯한 하이프 장비를 샷수를 많이 받으면 볼살이 뻑 꺼져갖고 이렇게 홀쓱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은 미용 목적으로도 슈링크 많이 하시잖아요. 살 빼는 목적으로. 네. 그래서 오히려 네. 근데 그 얼굴형이 되게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보다도 너무 과하면 뭐라 그러지? 빈하게? 저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완전 빈하게 없어 보이게 되는 얼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조절을 해야 돼요. 저는 이걸 어디서 봤었냐면요, 원장님. 네. 그 JTBC의 남자 아나운서분이 이제 방송에서 미용 시술 직접 체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슈링크를 했는데 갑자기 볼살이 확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슈링크가 정말 확 떴어요. 원래는 이게 리프팅하는 장비, 이게 사실 슈링크 볼살이 빠진 거는 그 슈링크 하이프 장비의 약간의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이제 여기서 딱 잡아서 리프팅이 돼야 되는데 네. 여기 볼에서 팻이 녹아갖고 볼살이 빠진 거거든요. 정말 볼살이 빠졌다면. 근데 좋은 쪽으로 간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얼굴형이 어떤 타입인지에 따라서 샷수를 많이 써야 되는지 에너지를 높일 건지 그치 각자의 얼굴형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해야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얘기하기 뭐하고 하여간 경험이 많은 선생님한테 가서 내 얼굴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유에밀리님 질문 넘어갈게요. 주근깨가 제 눈에 보이는데 피부과 가면 의사 선생님은 놔두라고 하세요. 연할 때 빨리 레이저 치료하는 게 좋지 않은가요? 어차피 주근깨는 빼도 또 생기니까 이게 언제 생기냐의 문제인데 몇 달 만에 생길 수도 있고 몇 년 있다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비용을 들여서 그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깨끗하게 지낼래 하면은 하시는 거고 아니면 안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 재발하니까.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 말로는 어차피 재발할 거 뭐하러 해 이런 생각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밀리유님께서는 없애고 싶으면 그래도 저 면접도 있고 뭣도 있고 그냥 저 중요한 일 많은 신경 쓰니까 없앨래요 하면 없애는 거고.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조정민님 질문 넘어갈까요? 어. 조정민님께서 유튜브로 질문 주셨어요. 전 뺀 지 1년 넘었는데 겨울에 찬바람만 쐬면 붓는다고. 글쎄.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무슨 반응인지. 왜 그럴까요? 글쎄, 부작용일까요, 이게? 근데 그 전뺀 자리에서 네. 그 찬바람 쐬면 부어요가 이제 저게 한랭 두드러기 일종의 그런 과민 반응이거든요. 근데, 한랭 두드러기. 네네. 근데 전 뺐다고 해서 그게 생긴다. 이렇게 연관관계는 구글 문헌 논문 막 찾아보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연관이 있다 없다는 정확하게 얘기하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딱 전 빼서 찬바람 쐬니까 부었다. 이 인과관계는 좀 잘못된 오류가 있다라고. 잘못됐다기고 그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정말 일반적이거나 가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겨울에 찬바람 부으면 항히스타민제 쓰면 금방 들어가니까요.
그 시즌 겨울 시즌 동안에 항히스타민제 병원 가서 처방 받으셔서 하루에 한 알 정도 졸립지 않은 약 있으니까 그렇게 복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펑티모님은 아토베리어랑 제로이드는 같은 회사 제품 아니에요. 하나는 태평양이고 하나는 레오펌이고 완전히 다른 회사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 아토베리어를 요즘 굉장히 태평양 거기서 전면 광고하던데요. 네네. 잡티 색소 침착, 색소 침착은 색침이라 그러는구나. 아하, 제모시도 동시에 하고 잡티 색소 잡티랑 색소 침착 같은 얘기고 제모 같이 할 수 있죠. 같이 할 수 있고 그냥 보습제 발라도 되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인데요. 유은아님이 질문 주셨어요. 그러면 점을 제거한 후에 패치만 붙이고 나서 밖에 돌아다녀도 괜찮을까요? 네, 나만 괜찮으면. 남이 뭐 어떻게 보든 말든 나만 괜찮으면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디오드,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 하려다 안 했구나. 오클루시브 드레싱 할 때, 그러니까 밀폐요법 할 때 약 바르고 밀폐요법 하는 거 아니에요. 약 바르고 그 위에 테이프 붙이면 그 약 성분이 굉장히 과도하게 피부에 들어간다든지 그 약 성분 때문에 알러지 유발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붙이는 거고요. 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 뺐는데 그럼 그 붙이면 혹시 덧나면 어떻게 하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덧나거나 2차 감염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밀폐가 돼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을 다 애가 막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뭐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들이 알아서 해결하기 때문에 항생제 연고를 안 발라도 덧나거나 2차 감염이 잘 생기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유명재님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트라넥사민 성분의 트란시노 화장품을 구입해서 사용 중인데요. 도란사민이 얼굴에 흡수돼서 혈관성 기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나요?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이게 네. 그 원래 도란사민이 혈관 수축제이거든요. 그래서 수술한 다음에 출혈할 때 쓰이고 하는 건데 그런데 꼭 그 작용 때문에만이 아니고요. 조금 복잡한데 그 햇볕 기미를 유발하는 색소 세포들 자체의 활성을 좀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혈관이랑 조금 상관없이. 그래서 네. 그런데 그래서가 아니라 그런데 그냥 일반 기미에만 다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햇볕을 받고 진해진 기미에는 만 효과가 있어요. 주로. 네. 그래서 여름철에 그냥 도란사민 먹으면 더 기미가 악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특히 레이저 하고 나서 색소 침착을 좀 예방할 때는 왜냐면 햇빛이나 레이저 빛이나 어떤 빛 때문에 유발된 거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레이저 하고 나서 도란사민 먹는 것도 도움이 되고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햇빛과 연관된 기미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한쿵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원장님. 메피폼이랑 메디폼이랑 어떻게 다르냐고. 회사만 다르고 결국 스폰지 타입의 업솔버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같다. 흡수성 드레싱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네. 회사만 달라요. 네. 그럼 바로 갤럭시랑 아이폰이랑 뭐가 달라요? 뭐 그런 류의 질문. 그럼 김안니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엔킴님 질문인데요. 네. 세라마이드랑 콜레스테롤 들어간 크림 시술 안 받아도 그냥 데일리 크림으로 계속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원래 세라마이드랑 콜레스테롤 들어간 시술 원래 그냥 데일리 크림으로 계속 원래 쓰는 이게 가장 추천하시는 바뀌었지. 네. 왜냐면은 저게 원래 데일리 크림으로 쓰는 건데 네. 시술을 하고 나서도 저걸 그냥 쓰는 게 낫다라고 그쵸. 설명드린 거잖아요. 오히려 재생크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보다 이게 적절한 보습제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하셨죠. 원장님 지금 뭘 쓰신 거예요? 펑티모님 질문이에요. 네네. 그러면 방보경님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셀프 잡티 지우개로 주근깨를 집에서 직접 지워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인터넷으로 쉽게 구입 가능하더라고요. 이거 피부에 좋지 않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방보경님께서. 근데 셀프 잡티 지우개가 셀프 뭔지 잡티 지우개가 뭐야?
저 모르겠어요. 한번 검색해줘. 할 수 있게 일단 이거. 네. 그리고 러블리원 질문님도 님 질문 한번 받고 갈게요. 수포가 올라왔는데 병원이 닫은 시간이나 주말이면 그렇지.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감된다. 두둥. 일단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수포가 네. 올라왔으면 일단 냉찜질 열심히 하시고 네. 물집을 터뜨리지 말고 네. 물집을 터뜨리지 안 상태로 유지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듀오덤을 딱 붙여버리면 사실 듀오덤 이런 오클루시브한 걸 붙이는 게 좋긴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듀오덤이 끈끈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수포에 끈끈이가 붙었다가 뗄 때 떼면? 껍데기가 딱 까지면서 이게 수포가 터지는 게 최고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듀오덤 붙이지 말고요. 플라스마 오케이 알았어요. 예. 그 다음에 그 오클루스 아까 얘기한 밀폐요법 드레싱 중에서 끈끈이가 없는 거 있잖아요. 네. 아까 신 타입으로. 신 타입은 되게 끈끈이가 있고 그러면 메디폼은 메디폼. 끈끈이가 없거든요. 네네. 끈끈이가 없는 그거를 그냥 그 위에다 붙이세요. 그거 붙여놓고 다음 그 주말 동안에 그걸 붙여놓고 이제 월요일 날 빨리 가야지. 물집을 그럼 일단 안 터뜨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냉찜질을 하시고 붙이되 그 끈끈이가 없는 네. 타입을 붙이는 게 일단 일시적으로 가장 나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위로 좀 올려봐 주세요. 네. 위로 쭉쭉쭉쭉쭉쭉쭉. 되게 내려가는 것 같은데? 펑티모님이 아까 질문 하나 있었는데, 네. 이게 제가 이거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워낙 선생님들마다 견해차가 달라서 상태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감안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뭐 스님들의 견해 차이 아니겠어요. 이거를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심한 수준은 아니니 대개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타입. 우리 병원도 왔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3번 정도 그렇게 오래 막 심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렇게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펑티모님이 누군지 내가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건 선생님들의 견해 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저렇게 되면은 한 치료 횟수가 많고 막 이렇게 하면은 비용 차이도 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는 견해 차이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건 뭐 누가 맞다 틀리다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SK호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6살짜리 딸이 똑같이 오른쪽 볼에 0.1cm 정도의 점이 하나 있는데요. 진한 점이 있는데 언제 치료 받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6살이면은 그냥 커서 사춘기 지나서 너무 빨리 점 치료를 시작하면 자꾸 재발되고요. 여러 번 하다 보면은 또 흉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큰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사춘기 지나서 키 다 큰 다음에 빼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아이가 막 신경 써서 막 빼줘 하면 할 수 없이 그때 아이가 빼달라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쩔 수 없이 빼주고, 아주 막 졸라서 빼달라 그러면 그때 가서 잘 빼주시고, 아니면 키 다 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점이 한 5개 있었는데 성인 되고 나서 빼는 게 한 방에 잘 빠지니까 했었어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포파닥님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오래된 얼굴 흉터를 이제 흉터가 레이저 치료로 상처가 붉어져서 그냥 레이저 치료를 중단하고 노스카나겔 같은 연고를 바르고 있습니다. 붉은기를 없애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흉터 치료 했을 때 가장 생길 수 있는 가장 흔한 부작용이 그 홍조가 생기는 거거든요. 모공이나 흉터 때, 레이저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면 시간이 충분히 경과되면 좋아질 수가 있고요. 노스카나겔 같은 연고는 큰 의미가 없어요. 어느 정도 약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까 RF 얘기 나왔는데 고주파를 이용한 치료를 받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컨트롤 돼가면서 흉터 치료를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기다리시고요.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충분히 경과돼서 최소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6개월이요.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다른 그래서 흉터 치료를 꼭 받고 싶으시면 다른 방식으로 좀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정은 님이 질문 주셨어요. 최근에 엑셀V를 받았는데 제 피부는 민감성 타입입니다. 제로이드 현재 바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데베논 앰플 추가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굳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냥 세안하고 나서 당기지 않게만 만들 정도로만 보습만 잘 해주시면 충분히 관리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바로. 근데 이제 뭐 어떤 것 때문에 엑셀V를 받았다는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색소 때문에 받았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것 때문에 받았을 수도 있는데 일단 세안하고 나서 피부가 안 당기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앰플 같은 거 쓸 거면 차라리 비타민C 앰플 이런 식으로 항산화제 앰플 잘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항산화제 앰플이요?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핑크탱님 질문이에요. 홍조는 레이저보다는 장벽 관리가 먼저인가요? 네, 빙고. 다음 질문. OS님 질문이에요. 프락셀 제나와 레카토2를 시술받고 일주일 지났어요. 근데 시술 다음 날부터 선크림, 비비크림을 바르곤 했는데 이제부터는 딱지가 떨어지기 전까지 이것들 다 안 바르는 게 낫겠죠? 네, 세안하다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차라리 뭐 외출을 좀 자제한다든지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프락셀 제나도 되게 그 피부에다가 약간 자극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구멍을 뽕뽕뽕뽕 다 그쵸? 미세하게 쫙 뚫어놓는 거기 때문에 거기 선블록을 나는 바르는 거는 오히려 훨씬 힐링에 방해가 되고 케미칼이 그렇게 들어가는 건 좋은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펑티모님 질문이에요, 원장님. 네, 제모 관련 질문인데요. 제모에 젠틀맥스 프로가 좋다고 해서 그 기계 보유 피부과를 갔는데 젠틀맥스 해봐야 당분간만 좋고 깊게는 지속되지 않는다고 벨록스를 추천받았는데 젠틀맥스가 좋지 않은 게 사실인가요? 무슨 소리예요? 젠틀맥스 캔딜라 좋은 회사, 좋은 제모 장비인데. 왜 이렇게 추천을 받았을까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젠틀맥스 좋죠. 무슨 소리예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조금 위로 올려주세요. 양현님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혈관 레이저 V빔 M22 그리고 여드름 흉터, 레이저 프락셀 고주파 등등을 치료받고 각각 며칠 후부터 축구 같은 땀나는 운동이 가능할까요? 되게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혈관 레이저 V빔은 뭐 하고 나서 후끈후끈하고 그러니까 레이저 받고 나서 이제 훅 빨개질 거고요. 그게 이제 가라앉고 나서부터는 뭐 운동해도 되는데 문제는 운동 좋아하시는 분이 혈관 레이저 받을 거면 홍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인데 막 연락이 운동하다 보면 또 홍조가 더 심해질 수 있어서 그러면 이제 치료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여드름 흉터 레이저는 대개는 한 딱지 다 떨어지고 웬만큼 이제 회복이 되고 하는데 한 일주일은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시간 정도는 좀 조심하시는 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소 일주일이요. 일주일 정도? 네. 특히 보면 근데 딱지가 생겼다. 그럼 딱지가 붙은 상태에서도 운동해도 돼요. 막 샤워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딱지가 초기에 이렇게 좀 약간 성숙해서 딱 말라갖고 탁 달라붙는 느낌? 그게 한 3, 4일 정도 되면은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운동해도 되긴 하는데 그 전이라면 그 전에는 좀 조심하시는 게 낫고. 그쵸. 네. 조심하시는 게 제일 그래도 좋죠. 상태에 따라서 한 3, 4일 후 또는 일주일 후인데 그거는 이제 치료를 얼마큼 세게 받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변수가 많으니까 근데 운동을 못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일정 시간 그 정도 지나서부터는 운동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최지훈 님이 질문 주셨어요. 서비스직이어서 얼굴이 많이 붉어지거나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피코 레이저로 흉터 치료가 될 만큼 레이저를 쏘게 되면요.
피코 레이저 종류가 두 가지가, 그러니까 크게 이제 파장대로 나누면 둘인데, 1064 나노미터 파장대 피코 레이저가 있고, 755 나노미터 파장대 피코 레이저가 있는데, 물론 또 다른 파장대가 그 핸드피스가 여러 개 껴있어갖고 다 사용할 수도 있지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1064 쪽이 이제 흉터 치료할 때 많이 쓰긴 하는데, 피코 레이저로 그 정도 흉터를 치료할 만큼 그 아까 프랙셔널 팁으로 쏘게 되면 얼굴 점상 출혈에 시켜서 얼굴 이렇게 완전 새빨개지거든요. 진짜. 네. 근데 그 정도면 서비스직에서는 아마 힘드실 것 같아요. 일상생활이 좀 어려우실 네. 것 같아요. 그럼 755 나노미터 그 피코 레이저로 하면은 막 점상 출혈 같은 건 없고 한 2, 3일 정도 붉어지는 정도거든요. 3, 4일 정도 붉어지는데 효과는 조금 약간 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피코 슈어 레이저, 만약에 그 레이저 이름 얘기하면 한다면 피코 레이저를 꼭 가지고 흉터를 치료한다 하고 싶다. 근데 난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얼굴 빨개지면 안 된다. 네. 그러면 피코 슈어라는 레이저를 받는 게 낫고요. 근데 제가 치료하는 게 그 고주파를 이용해서 인트라스를 이용하고 네. 스컬트라라는 그 진피 재생 유도하는 물질을 가지고 그 피부에다가 침투를 시켜서 치료를 하는데 한 2, 3일 정도만 빨개지고 시간이 지나면 살이 되게 잘 차오르거든요. 2, 3일 정도면 한 달에 시술도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되고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간 낼 수 있고, 그렇죠. 그 대신 이제 서서히 살이 오르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쭉 지나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기간은 좀 넉넉하게. 방법은 꼭 피코 레이저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서비스직이라고 하시니까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더라도 그렇죠. 좀 일상생활 가능한 레이저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미아람미님 질문인데요. 레이저 시술 후에 비타민C 정맥 주사 효과 있을까요? 네, 항상 하시니까 꼭 레이저 시술만이 아니라 그냥 평소 때도 비타민C 정맥 주사 맞으면 좋죠. 왜 비타민C를 약간 오버도스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보통 1g, 1g, 1000mg을 권하는데 저는 한 2000 정도 먹거든요. 네. 내가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해서. 그렇죠. 원장님 워낙 바쁘시니까. 그래서 꼭 그 레이저 치료를 상관 안 하더라도 좋고요. 내가 방금 한 게 진짜 중요한 거 아까 얘기 안 한 게, 네. 잠을 많이 자야 돼요. 레이저 하고 나서. 왜냐면은 이 피부가 뭐 이런 게 다 회복되는 게 잠잘 때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가 예약돼 있으면 전날 잠 푹 주무시고 가서 치료 받으시고, 치료 갔다 와서 약속 잡지 말고 집에 가서 일찍 자서 잠을 푹 주무세요. 그러면 훨씬 더 효과 좋아요. 회복이 차이가 많이 나요. 역시 아까 그 얘기 안 했다. 역시 수면이 참 도움이 되는구나. 네. 재생크림보다 훨씬 효과 있죠? 그럼요. 당연하죠. 잠 많이 자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질문 조금만 아래로 내려주세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 질문만 너무 집중하느라고 우리 별병바마님이나 러브리원님께서 막 우리한테 막 해주시는 말을 하나도 우리가 리액션을 못하고 있어. 저희 오늘 죄송합니다. 진짜 정주행으로 달려왔거든요. 네. 질문을 그리고 안 받는 게 아니고 뭐 넘어가는 게 아니고 처음 쌓인 것부터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래도 이렇게 보면 산쪽 눈으로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운데도 막 힘든데도 목도 아프고 하는데 힘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선물 받은 립밤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갑자기 너무 저 어필했네요. 그러면 반성하고 질문이 많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저희 호두언니님 질문인데요. 홍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기 때문에 빨리 레이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피부 장벽이 좀 약해서요. 장벽 관리만 하고 레이저 나중에 받아도 된다. 나는 된다. 당연하지. 네. 왜냐면 서둘러서 근데 약홍조가 진행형인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레이저를 꼭 서둘러서 받아야만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우선 장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레이저 받으면 더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피부 장벽에 대한 그 관리는 점검은 꼭 하고 넘어가야 돼요. 오히려 서둘러서 하지는 마시고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조정민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점을 빼신 것 같아요. 점 뺀 부위가 거의 다 부어서 1시간 정도 지나면 가라앉았는데 이게 언제 뺐다는 거죠? 네, 이게 시기가 안 나와서 언제 뺐다는 거죠?
좀 더 조정민님 이 좀 질문 디테일하게, 보시면 좀 더 예.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점을 뭐냐면 많이 뺐는데 빼자마자 그런 건지 그쵸. 뭐 다 아물었는데 그런 건지 시점이 안 나왔어요. 언제부터 부었는지 이게 좀 예. 저희 조정민님 보시면 추가 불분명해서, 질문 네. 꼭 주세요. 그리고 이제 조르지아 스팬님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붉은 자국 때문에 네. 시너지 멀티플렉스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연고나 약 같은 거 처방 안 해주시던데 연고나 약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시너지 멀티플렉스 여드름 붉은 자국 치료 되게 잘해요. 그냥 저거 받은 다음에 분명히 멍도 별로 안 들었을 거고요. 일상 특별한 변화, 약간 붉어진 거 말고는 특별한 변화 없었을 거거든요. 그냥 평소대로 살던 대로 사시면 돼요. 너무 네. 너무 표현이 구수하신 거 아니에요? 살던 대로 살면 돼요. 됩니다. 네. 뭐. 굳이 안 발라도 됩니다. 네. 그 재생크림 이런 거 목숨 걸지 말라니까. 근데 그 아벤느의 시칼파트 크림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재생크림으로. 무조건 사용하라고 하던데 저도 이제 앞으로 끊어야겠어요. 아니 그거 쓰던 거 일부러 끊을 필요 없고. 저 되게 반성했거든요. 아니 그것도 반성할 그게 뭐 반성할 거리가 돼. 그냥 있는 거 쓰고 하면 되지. 아니 이게 쓴다는 게 잘못한다는 건 아니니까. 굳이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네. 잠 푹 자고 보습제만 잘 발라주면 충분하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다음 질문 이세은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피부 상태가 좋은 시기에도 비타민C 앰플 같은 거 바르면 안 되나요? 아니요. 쓰면 좋죠. 근데 좀 자극될 수 있으니까. 그쵸. 초반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비타민C 앰플을 발랐는데 이게 산도가 좀 세기 때문에 처음에 그 홈얼론에 나오는 그 케빈이 한 것처럼 한번 제형 부탁드립니다. 했어 방금. 한번 할 수 있거든. 또 해버렸네 지금. 그렇게 한번 훅 하고 나면 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이 괜찮으면 쓰셔도 돼요. 이세은님 비타민C 앰플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도토리다 판다님이 질문 주셨어요. 흉터에 인트라셀 피코레이저 받고 나서 목욕과 음주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목욕은 바로 가능하고 한 다음 날부터. 네, 좀 많이 하면 2, 3일? 2, 3일 정도 목욕 다음 날부터 가능하죠. 음주는 해야지 뭐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그래도 피부에 참. TV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떡만 대지 마시고.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갈 텐데요. 조정민님께서 추가 질문 주셨어요. 점을 2년 전에 빼고 밖에 나가면 올라온대요. 뭐지? 그러니까 찬바람 쐬면 올라오는 건가 그러면? 근데 이게 또 계절에 따라서 말씀을 안 해주셔서 글쎄. 답변 드리기가 좀 애매하죠. 네, 밖에 나가면 올라온다고? 그럼 집에 들어오면 들어가고? 원장님 지금 설마 온도 변화 때문에 개그하신 거예요? 아니 아니죠? 궁금해서 진짜. 그건 아닌 것 같고 조정민님께서 맞다고. 진짜? 진짜요? 어디 있어요 근데? 맨 밑에 지금 답변 주셨어요. 겨울에만. 겨울에 찬바람 쐬고 오시면 이해했어요. 한랭 도드라기식으로 피부가 그 부분이 온도에 민감해졌구나. 그럼 항히스타민제 드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무슨 다른 레이저를 한다든지 뭔가를 해서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불편하시면 항히스타민제를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국에서 사는 거는 지르텍 아니면 피부과 가면 처방을 해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틀에 한 번 가끔 필요할 때 하나씩 드시면 되고 온도에 대해서 민감해져서 어떤 온도에 대한 두드러기가 생겨서 그래요. 그럼 다음 질문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구자라틴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레이저 시술 후에 피부과에서 라로슈포제의 시카밤 사용하면 된다고 해서 샀는데 이거 세라마이드 성분 있는 건가요? 그리고 시카밤은 세라마이드는 없어요. 없고요. 구자라틴님 없고요. 레이저 시술 어차피 그 시카 케어나 이런 게 비판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서 세포 활성 재생에 이렇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쁘진 않고 좋아요. 좋은 제품이에요. 쓰시면 돼요 그대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으로 평소 때 그러니까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이런 성분 들어가 있는 보습제가 저희가 항상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일반적인 보습제를 사용해도 충분하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막 굳이 그 재생크림 이런 거를
꼭 사야지만 써야지만 되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쓰면 좋고. 예. 그렇죠. 그러면 레이저 시술 후에 딱지가 안 생기면 효과가 없는 건가요? 딱지를 일부러 안 생기게 하는 시술도 있고요. 딱지를 만들어가면서 하는 시술이 있거든요. 네. 어쩌라고. 경우에 따라서, 병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근깨를 시술을 했어요. 딱지를 안 치는 걸 목표로. 근데 딱 시술했는데 딱지가 안 생겼어. 그럼 효과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럼 다시 해야 되죠. 근데 기미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기미 네. 치료를 했는데 기미 치료는 딱지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하다 보니까 딱지가 잘못 레이저가 좀 세게 들어와서 딱지가 빡 생겼어.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빠르게 넘어갈게요. 비버농장님 질문인데요. 얼굴에 점을 빼고 2달 후에 아직도 붉은기가 계속 남아있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비후성 반흔이 의심된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부어올라 보이진 않았는데 흉터 연고 꼭 발라야 할까요? 아니요, 그냥 기다려보세요. 근데 2달 정도 계속 붉은기가 지속됐는데도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흉터 연고를 바른다는 게 흉터 연고가 발라서 꼭 그게 해결해 준다고 보장이 없거든요. 그냥 지금 상태는 좀 더 기다려 보거나 아니면 네. 차라리 네. 흉터 연고 바르는 것보다 펄스 다이 레이저라고 혈관 레이저 있어요. 혈관 레이저. 혈관 레이저. 혈관 그러니까 레이저. V빔이나 DDR 또 아까 네. 나온 시너지 멀티플렉스 이런 혈관 레이저들을 아주 약하게 톡톡 그러니까 소위 표현을 하자면 그냥 약하게 받는 게 훨씬 효과도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혈관 레이저를 치료하는 병원을 찾아가셔서 그 혈관 레이저 치료를 잠깐 아마 몇 군데 안 될 거기 때문에 비용 많이 안 될 거거든요. 네. 혈관 레이저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힝힝님. 네, 힝힝님 질문인데요. 닉네임 너무 귀엽다. 힝힝. 선생님, 관자놀이 놀링 흉터에 인트라셀과 그 외 치료로 살이 제법 올라왔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경계 때문에 좀 우글우글한데 박피 레이저 받는 게 좋을까요? 자, 관자놀이에 박피 레이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굉장히 좋아져요. 딱 하고 나면 딱지 딱 떨어지고 그 이제 테이프 붙이고 있다가 띄고 나면 딱지 떨어지고 편편하게 엄청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딱 픽스가 되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꺼져요. 네, 그래서 박피 레이저를 그쪽은 박피 레이저를 받는 것보다 조금 더 살을 채워 올리는 쪽의 시술을 반복해서 그냥 좀 더 같은 방법으로 더 길게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살을 더 채우는 또는 네. 네. 필러 시술 요즘 흉터 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필러를 부분적으로 좀 받으셔도 지금 같은데 마무리가 굉장히 잘 되고 네. 한 효과가 1년 정도 지속이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1년 만에 또 생긴단 말이야. 그럼 나 안 할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은근 환자분들이 만족도가 높은 게 한번 띡띡띡띡 주사 몇 번 맞았는데 흉터가 딱 평평해졌는데 한 1년 정도 간다고 생각하고 1년 있다 그 간단한 시술 또 할만하거든요. 그렇죠. 또 생각해보면 유지력도 굉장히 네, 오래가는 그럼요. 편이니까. 막 레이저하고 막 빨개지고 고생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 정도 만들어 놓고 필러 시술을 마무리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미아란님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그 레이저 시술 후에 시너지 효과로 비타민 정맥 주사 시 이거 부작용 없이 효과 있을까요? 비타민 C 정맥 주사 네. 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것 때문에 서로 안 좋게 작용해서 부작용이 있을 만한 건 없거든요. 오히려 회복 잘 되고 좋죠. 근데 잠 푹 자고 밥 잘 먹으면 돼요. 너무 태평하십니다. 아니 진짜 맞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레이저를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해줘서 회복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뭔가를 막 하는데 저는 물론 효과도 있겠지만 다 내 심리적인 자기 만족이야. 어차피 회복될 거 회복 다 잘 되고 시술 잘 했으면 정말 결과의 대세에 막 그렇게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누가 봐도 드러날 정도로 차이가 확 나거나 그렇게 안 해요. 저희는 치료하고 나서 비타민C 정맥주사 하시는 분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우리 결과 되게 잘 나오는데 꼭 그래야지만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적이지 않구나. 그냥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 다음에 또 왜
특히 이제 주부님들이 네. 그 또 재생 관리에 또 목숨을 걸고 재생 관리를 하네 안 하네 네. 별 생각보다 의미가 없어요. 정말요? 네. 왜냐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정말 저 또 얘기하잖아. 피부 장벽을 뚫고 표피를 그쵸. 뚫고 진피를 뚫고 막 들어가서 콜라겐을 막 재생시키고 그게 어렵다니까요. 그렇게 잘 안 된다니까요. 이미 레이저가 들어가고 콜라겐 재생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레이저를 통해서 받았으면 그렇게 안 해도 알아서 다 우리 안에서 일을 다 해요. 그래서 물론 그런 건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이저를 일시 받으면 일시적으로 피부 장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재생 관리 같은 걸 받으면 피부 장벽이 약해진 거를 좀 촉촉하게 보강해주는 효과는 있죠. 네. 그러니까 피부 장벽을 촉촉하게 보강해줘서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주는 거지. 실제적으로 피부가 재생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참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안 하기도 애매하고. 아니 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네.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성분 들어가는 보습제 잘 쓰면 된다니까. 똑같아. 이게 참 사람이 원장님 내려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하면 더 좋아질 것 같고 더 좋아질 것 같고 저 같은 분들 더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미아람님 시술 후엔 수분 크림만 했고요. 히아루론산과 세라마이드 그렇죠. 크림으로 보충했대요. 근데 뭘 3년간 하셨다는 거 위에? 그 비타민 C 그거를 치료를 3년간 하신 것 같아요. 정맥 주사를. 네. 건강해지셨겠네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아니 그게 그러니까 목적이 어떤 거냐면 목적이요? 근데 막 피부 미용은 아니신 것 같은 게 메이크업 안 했다 하시니까 지금 밑에 미안해 글 좀 맨 위에 글이 뭐예요? 여기요, 원장님. 맨 위에 글이 뭐예요? 더 질문의 요지가 어떤 거였어요? 핵심이. 더 내려가셔야 돼요. 핵심이. 네. 내려가시고 여기요. 레이저 시술 후에 비타민 C 정맥 주사가 효과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건데 잠 많이 자고 밥 잘 먹으면 되는데. 그 비타민 C 그걸 받아야지만 효과가 레이저 효과가 확 또 재생 더 배가가 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수면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시는데 도토리 답한다님이 그러면 잠은 새벽 2시 이전에만 자면 2시 되나요? 이전에 자서 7시간 자야죠 이상. 2시 이전에 자서 5시에 일어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도토리 답한다님 그 수면의 적정 시간에 대해서는 또 비온 뒤에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간을 그럼 비타민C 난 좀 레이저도 받고 비타민C 주사 맞고 그걸 3년 동안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약간 요지가 네,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거를 3년 동안 어떻게 했다는 게 좀 약간 좀 궁금해요. 주어가 진짜, 애매해서 그래서 제가 맞는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위에서 너무 띄엄띄엄 있고 갑자기 뭐 비타민C 정맥 주사 나오는데 3년 동안 어떤 걸 어떻게 3년 한 이거 좀 정리를 해서 조금 글을 주시면 제가 정리를 해서 쉽게 답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ABC님 질문 넘어갈게요. 40대 남자인데요. 평소 거무튀튀하고 여드름 흉터도 많은 지저분한 피부인데 피부 박피를 해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면 얼마나 효과 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쓰러지시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럴 때 사진 찬스를 좀 쓰면 안 돼. 왜냐면 해초필 박피 받아도 되게 좋죠. 옛날에는 되게 많이 그 레이저 많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필링으로 치료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레이저 치료에서 색소를 직접적으로 깨트리는 것보다는 효과가 좀 덜하죠. 그러니까 피부결 좋아지고 막 이런 거는 좋은데 목적이 예를 들어서 잡티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직접적으로 타겟으로 잡아서 치료하는 거는 레이저가 훨씬 더 잘하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피부가 칙칙하고 막 이런 거는 개선시키는 거는 피부 해초필을 비롯해서 뭐 알라딘 필 이런 필링들이 되게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막 잡티가 많고 색소가 많고 뭐 이런 경우는 레이저 치료를 그냥 받아버리는 게 낫고 전체적으로 그런 잡티나 이런 게 없는데 잡티나 색소, 병변 이런 건 없는데 전체적으로 칙칙한 경우는
필링 한번 받으면 전반적으로 피부결 좋아지고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되게 사진으로 보면 좀 한 번에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좀 어렵네요. 미아람미가 미아라님 무슨 시술을 받으셨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시술로 수른쿠이가 했고요. 히알루론산과 세라마이드 크림 보충했고요. 근데 어떤 시술을 뭐 때문에 받으셨는지를. 그쵸. 네. 그러면 그 답변 기다리기 진피층 전에 홍반. 네. 진피층 홍반? 안면홍조가 있으신 건가요? 어렵다. 조금 상상이 네. 조금 잘 안 가서. 그러니까 지금 진피층 홍반 치료 시술을 3년 하시고 그리고 비타민 메가도스 하고 근데 피부에 메이크업은 안 하시고 정맥주사 식염수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레이저 치료를 어떤 거를 받으셨는지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이거를 3년 내내 하셨다는 말씀이신가? 조금 그 미아람미님 어떤 시술을 받으신 건지 그러니까 이게 네네. 단편하게 아니라 좀 몇 년 전에 어떤 시술을 어떻게 받아서 그 사이에 뭐가 생겨서 그 관리는 어떻게 했고 비타민 C는 왜 했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좀 이렇게 쭉 좀 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답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정보가 좀 취합이 안 돼서 저희가 더 좋은 효과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기다리는 동안에 네네. 한 질문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우란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 세라마이드는 뒤에 붙는 숫자에 따라서 종류가 많은 걸로 아는데 숫자가 클수록 좋은 게 아니고요. 좋은가요? 세라마이드 종류가 1, 4, 9번이 이제 롱체인이고 나머지는 이제 숏체인이거든요. 대부분 쓰는 게 세라마이드 3번, 세라마이드 NP를 많이 쓰고요. EOP 이런 게 9번 뭐 이런데 걔네들은 이제 롱체인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원료도 비싸고 좋은데 문제가 저도 가격 그다음에 또 하나가 롱체인 세라마이드가 조금 트러블이 좀 나는 것 그쵸, 같아요. 날 수 있다고 그때 네. 언급을 예전에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세라마이드 MP 3번 세라마이드를 많이 써요. 네. 그리고 그냥 똑같은 세라마이드라도 이게 피부에 더 흡수가 잘 되게 리포솜 처리를 한 세라마이드도 있고 원료에 따라서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김다이아몬드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한 달 전에 팔뚝 안쪽에 사마귀를 제거했습니다. 근데 사마귀 붉은 반점이 제거는 생겼어요. 하면은 사마귀는 이제 표피 물론 이제 되게 깊은 데까지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빼고 나면 빨간 거 오래 갈 수 있어요. 얼마나 정도? 흉도 질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흉 지는 게 어쩔 수 없다. 만약에 이제 냉동 치료하거나 네. 그 사마귀 빼게 그 CO2 레이저로 치료를 하게 되면은 네. 흉이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최대한 그래도 흉이 안 사마귀랑 지는 게. 바꾸는 거지 뭐. 사마귀는 진짜 자꾸 번질 수도 있고 안 좋은 거니까. 역시 얻는 게 그럴 수도 있으면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고 있나? 그건 상태 봐서. 네. 그래도 다이아몬드님 흉터 꼭 안 줬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포포파당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저도 이거 경험해봤어요, 원장님. 신빙성 난 없다고 봐. 화장품 매장에 가면 여러분 볼에 기계를 대서 즉석 피부 나이 측정을 해주거든요.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 피부 나이가 얼마 나왔어요? 저 14살 나왔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축하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신빙성이 오히려 없다.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희도 그 마코뷰 뭐 야누스 이런 측정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사실 그 측정기 장비를 하는 게 이유가 자외선 사진을 봐서 피지가 얼마큼 있는지 진피 쪽에 속안에서 색소가 얼마큼 있는지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건데 프로그램이 돼 있어 갖고 뭐 다 측정해서 피부 나이 뭐 이렇게 측정해 주는데 사실 저는 그거 안 믿어요. 정말요? 네. 근데 오히려 이 매장에 가서 이걸 테스트한 다음에 불안해지니까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14세 나왔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저 나왔겠네. 감사합니다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사고 나왔겠네. 제가 제 피부를 알기 때문에 이거는 신빙성이 없다 하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14살이라뇨. 꿈 같은 소리죠.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저기 조리 스팬님 것도 한번 말해주세요. 네네. 조르지아 스팸님 질문인데요.
원장님께서 시너지 멍이 안 들었을 거라고 하셨는데 멍이 작긴 하지만 여러 곳에 심하게 들어서 여드름 홍반 때문에 아까 치료했다 그러셨죠? 네네 맞아요. 그럼 치료 결과 더 좋을 거예요. 무조건 기다리세요. 그렇죠. 아까 설명에서도 오히려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다고 설명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멍이 들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멍이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꼭 멍이 든다고 해서 효과가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데 그 레이저를 딱 혈관 레이저를 쐈을 때 멍이 새까맣게 뻑 뜨는 거 말고 살짝 이렇게 조금 멍이 살짝 이렇게 표현 아까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작긴 하지만 몇 군데 이렇게 들었을 때 그게 그러고 나면 오히려 결과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그래서 어쨌건 간에 그 홍반 부위에는 그 여드름 홍반 부위에는 시너지 멀티플렉서 그 장비가 효과가 괜찮아요. 그래서 좀 멍 들었다고 해도 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물집 잡히면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면 괜찮아진다고 했으니까 화장을 해도 안 가릴 정도로 이렇게 새까맣게 빡 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화장을 해도 다 안 가려질 정도예요. 저는 사실 솔직히 시너지 멀티플렉스를 썼었는데 이제 말할 수 있다? 이제 말할 수 있다. 썼었는데 이 장비가 되게 효과 좋아요. 되게 좋은데 가끔 그 파워가 조금 약간 들쭉날쭉하면서 멍이 빡 뜨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게 생기면 이제 사실은 상관은 없는데 보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시술자 입장에서 좀 많이 불편하고 받는 사람들한테 좀 그렇잖아요. 근데 결과 차이는 없더라고요. 결과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도중에 받는 분들은 놀라실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결과 차이는 없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물집만 안 잡히면 된다. 그러면 다음 질문 별별밤밤님 질문 받고 갈게요. 그리고 효과는 좋을 것이다. 효과는 좋을 것이다. 별별밤밤님이 입가주름을 레이저로 치료한다는 광고 봤는데 정말 효과 있나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입가주름은 되게 움직이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생기는 주름이 치료가 완전히 된다고 하는 건 좀 얘기가 좀 안 맞죠. 그렇죠. 자꾸 사용할 수 없는 가만히 있을 때 있는 근육이니까. 주름은 치료가 되는데 움직일 때 생기는 주름은 완전히 없애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어느 정도는 좀 가려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자꾸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근육이니까 좀 더딜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조르지아 스팬님 그리고 뽀뽀파당님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인공경공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전 가끔 느끼는데 시청자분들이 제가 읽기 어려운 닉네임을 일부러 하시는 건가 하는 궁금증도 간장공장 공장장 네, 저를 되게 간장공장 가끔 어려운 발음들을 주시곤 하는데요. 인공경공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접촉성 피부염 때문에 피부가 뒤집어져서 여드름 흉터 때문에 색소 침착이 심합니다. 근데 레이저 토닝은 걱정돼서 그러는데요. 비타민 A 크림만 발라도 될까요? 잠깐만. 접촉 피부염 때문에 뒤집어져서 여드름 흉터 때문에 색소 침착이 이게 너무 좀 뭐라 그러지? 말이 안 맞는 경우인데 어쨌건 간에 결국에는 레이저 토닝이 걱정된다는 말은 권유를 받았는데 토닝이 걱정돼서 이제 그러니까 결정 내리기가 어렵다. 그럼 결국은 색소 침착이라는 게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이 색소 침착을 그러니까 피부염 때문에 생긴 색소 침착을 레이저 토닝 받아도 되냐? 아마 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네네. 그런데 비타민 A 크림, 저 같으면 비타민 A 크림 바르는 토닝 받겠어요. 왜냐면은 피부염 때문에 생긴 이 경우는 이제 오히려 비타민 A 그 연고를 꾸준히 바르면 그것 때문에 훅 더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습제로 열심히 잘 쓰면서 토닝을 아주 약하게 좀 충분히 받으시는 게 훨씬 더 결과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추가 질문을 지금 받아보니까 이 접촉성 피부염이 클렌징 티슈를 쓰고 한두 시간 동안 안 닦아냈더니 피부가 뒤집어지면서 이게 화농성 여드름으로 발전했대요. 그러면 토닝 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우선 여드름 치료랑 염증 치료를 먼저 해야죠.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해야죠. 일단 여드름 치료가 우선이다라고 그렇죠. 원장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드름은 전부 지금 가라앉은 상태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럼 색소 침착만 남았어요? 네. 나 같으면 토닝 받을 거. 얼굴이면 토닝 받고 몸이면 스티바 바르고. 얼굴이면 토닝, 몸이면 스티바라고. 왜냐면 몸에까지 막 레이저 토닝 받아가면서 비용을 너무 많은 비용을 쓸 필요는 그쵸, 없잖아요. 그쵸. 근데 얼굴이면은 좀 좋게 빨리 좋아져야 되니까 그다음에 스티바 바르다가 또 훅 뒤집어지면 힘드니까 그쵸. 얼굴 같으면 토닝, 몸이면은 스티바. 볼통 라인 토닝 받으세요. 토닝 갑시다. 네. 네. 훨씬 더 빨리 좋아지실 질문 거예요.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세은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박 원장님은 민감성 피부인데 넓은 모공일 때 어떤 레이저를 가장 추천하시나요? 일단은 저는 피지 조성을 보습제를 잘 써서 피지를 네. 피지를 정리를 하자. 그래서 모공 치료는요 레이저가 문제가 아니고요 피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피지를 어떤 식으로 조절하느냐의 싸움이에요. 피지가 관리가 안 되고 피지 조절이 안 되면 그 어떤 레이저를 써도 안 돼요. 이건 저희 전 클렌징 세안법에 대한 방송을 먼저 보시면 네. 진짜 큰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세훈님. 저희 이전 방송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피지 관리와 피지에 관한 어떤 그다음에 보습제, 세안제, 화장, 메이크업 습관 이런 것까지 다 탈탈 정리가 끝난 다음에 그러면 민감성 자체가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럼 피지 상태도 좋아지고 그런데 그쵸. 그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이미 모공이 30% 이상 좋아져요. 왜냐면 막 박혀있는 피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레이저를 할지 말지는 그 다음에 정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해야죠. 네. 우선은 이제 뭐 어떤 걸 추천한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만약에 여드름 흉터나 이런 게 같이 동반돼 있으면 저는 인트라셀이랑 스컬트라라는 콜라겐 재생 유도물 약을 같이 쓰는 치료랑 피코 레이저를 아주 살짝 하거나 말거나 그렇게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공만 딱 있다 그러면 상태 보고 뭐 아이콘 1540XD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의미가 없긴 한데 그쵸. 상태 봐서 이게 어떤 레이저를 제일 추천하시냐는 질문이 어려운 게 레이저 하나 갖고 안 하거든요. 그쵸. 병행하신다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왜냐면 상태에 따라서 하나만 쭉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돌아가면서 쓰기 때문에 네.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라 그러지?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네, 진짜. 네. 그러면 어떤 레이저를 제일 추천하냐는 그거보다는 일단 피지 조성과 세안, 그다음에 화장품 쓰는 것부터 잘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네. 올바른 피지 조성을 하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질문, 리얼뷰티님 질문 넘어갈게요. 비립종이 심하면 레이저 시술보다 외과 수술 절개가 좋을까요? 아니 비립종은 그러니까는 외과 수술 절개를 생각할 정도는 비립종이 아니라 표피 낭종이죠. 네, 그럼 사이즈가 완전 크니까. 네. 근데 일반 조그만 비립종은 레이저로 열고 그냥 짜면 되니까. 크기를 근데 그러면, 사이즈가 웬만하면 그냥 얼굴에 있는 작은 정도는 레이저로 열고 잘만 짜면 주머니를 싹 꺼낼 수 있거든요. 나 그거 잘하는데. 이 말은 아니 사실 근데 네. 저게 수가가 얼마 안 돼갖고 나는 하는 게 별 도움은 안 되는데 네. 저게 재밌거든 하다 보면. 되게 지금 재밌어 하시는 게 옆에서 느껴져요. 왜냐하면 싹 열고 이렇게 그냥 딱 짜서 주머니 하나 쏙 나오면 기분도 되게 좋거든요. 되게 지금 희열을 그 시술하면서 희열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와우. 네, 분당 올해 아침 피부과 박준호 원장님 한번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현광훈님 질문이에요. 현재 인트라셀과 스컬트라 치료 받고 있는데요. 흉터 효과 말고도 어차피 스컬트라가 동안 일을 하기 때문에요. 네. 피부 자체가 탄력이 좋아져서 리프팅 효과도 있어요. 네. 동안 볼륨 리프팅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소소소님 질문이에요. 잠을 잘 못 자서 지루성 피부염이 또 심하게 재발해서 비늘 같은 각질이 생겼는데요. 보습제 제로이드를 발라도 너무 건조한데 어떻게 하죠? 이거는 세안부터 시작해서 차라리 이 정도면요. 네. 바르는 거 갖고 해결하시는 것보단 약을 쓰셔야 돼요. 약. 먹는 약, 바르는 약, 꼭 스테로이드가 아니더라도 엘리델 네. 같은 약도 있고 초기 너무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를 꼭 쓰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초기에 잠깐 써서 좀 도움받고 그 다음에 네. 유지하고 그 다음에 피부 장벽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체는 바르는 것 갖고는 해결 안 되고요. 화장품 갖고는 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선 병원 가셔서 적절하게 약을 좀 처방을 좀 받으세요. 네. 그리고 카카오TV에서 빅PD 박만 간다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직장인인데 티 안 나는 홍조 레이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란트라는 매일 바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 홍조 주셨어요. 레이저는 티 원래 잘 안 나지 않나? 그래도 그 미세한 느낌이 그러니까 그렇게 막 멍들게나 그렇게는 요즘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글이 어딨죠? 여기. 그러니까 티 안 나는데 홍조 레이저 치료 받으면 요즘은 멍들게 안 해요. 그래서 예, 레이저 자체를 뭐 V빔을 하든 DDR을 하든 시너지를 하든 그 중에서 가장 가볍게 약하게 할 수 있는 거는 DDR이라는 장비거든요. 그것도 홍조 레이저긴 한데 근데 마찬가지로 다른 레이저도 살살 쏘면 되니까 그건 어떤 레이저를 해서 티 안 나게 만든다 이게 아니라 모든 레이저들을 어떻게 해서 그 원장님이 어떻게 사용을 해서 티를 안 내느냐 안 나게 해서 치료를 하느냐 그거기 때문에 장비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저 회사 다니니까 티 나면 안 되니까 살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무엇을 3일 정도 피멍 생긴다고? 아니에요. 홍조 때 무조건 피멍들게 치료 안 해요 요즘은. 결국 그 어떻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저희 루시팡님 질문 그린셀과 같은 효과 나는 거는 롱펄스 53인데 네. 그거는 뭐 XLV라는 장비도 있고 저먼 V, GV라는 장비도 있고 롱펄스 53이 장비 되게 많아요. 찾으면 돼요. 롱펄스 53. 우리 병원은 GV라는 장비 있어요. 독일 건데 그린셀은 국산 거? 어느 나라 건지 모르겠다. 저희는 독일 거 GV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롱펄스 53이로. 그러면 오늘 원장님 드디어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1시간 쭉 달린 강의의 연장 방송까지 대박, 딱 오늘 1년 이 첫 방송을 2019년 첫 방송을 아주 알차게 채웠는데요. 그러게요. 2시간 했네 오늘. 네. 저희가 질문이 너무 많아서 혹시나 누락되는 게 너무 많을까봐 그러면 또 게시판 올려주시면 제가 댓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추가로 오늘 못 받은 답변은 저희 비욘디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 답변 드리니까요. 올려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1월 24일 넷째 주 목요일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